모라는 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5월에는 모란 꽃이 핀다. 모라는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품이 있는 꽃을 피워 주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모란 꽃은 우선 그 색깔이 다양하다. 붉은색 계통의 것이 지배적으로 많지만은 그것도 짙은 꽃 자주부터 연한 분홍에 이르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그리고 흰색 계통의 것도 적지는 않고 흔하지는 않지만 노란색 계통의 것도 있다. 꽃잎도 홑겹, 반겹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두께에도 얇고 두텁고 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피어난 모란 꽃의 크기도 대중소 각양각색이다. 모란 꽃은 태양을 좋아해서 해가 덥게 쬐을 때 활짝 피어난다. 활짝 크게 피어났을 때는 채색과 모양과 향치가 어울려 미려와 풍만을 갖추고 의젓하게 보여 사람에게 흐뭇하고 즐거운 느낌을 갖게 한다. 해가 지면 말할 것도 없고 대낮에도 구름이 끼거나 비가 뿌리게 되면 펼쳐졌던 꽃잎이 오므라들어 복판에 황금빛 꽃술을 쌓아버린다. 그래서 꽃철에 흐린 날이 많으면 모란 꽃은 오래 간다. 그러나 모란은 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깊게 패인 너슬너슬한 잎이 이른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싱싱하게 나 있어서 볼만하다. 그리고 모라는 나이가 들면 줄기도 독특한 곡선을 갖게 되어 저기 뜨락의 정치를 돕는다. 심지어는 뿌리까지도 약재로 쓰이고 그 방법은 모르지만 꽃잎을 먹기도 한다니 말하자면 모라는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셈이다. 우리 집 뒷뜰에도 꽃자주와 연분홍의 모란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보라색의 것도 거의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꽃봉우리가 잔뜩 불어나 벌어질 채비를 차리고 있다. 이 뒷뜰의 모란에는 약간의 사연이 있다. 몇 해 전에 시골집 빈터에 심었던 모란을 캐내서 모란눈 500포기 가량을 만들어 좀 넓은 땅을 잡아서 심어 놓았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 가을에 모란눈의 시세가 폭등했던 탓으로 사람들이 그 대부분을 몰래 뽑아가 버렸다. 그래서 생각 끝에 시골집에 내려가 사람들이 뽑아가고 남은 것들을 다 캐내 가지고 좀 굵은 것은 다시 포기를 가르고 해서 한 200눈을 만들어 서울집 뒷뜰에 옮겨 심었다. 거름도 주고 손질도 해주고 하면서 새 겨울을 지난 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모란 꽃을 보게 된 것이다. 꽃 빛깔도 모르고 심었던 것이 의외로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어나게 된 것이다. 보통 모란 꽃은 얼마 안 가서 곧 져버린다고 흠을 잡기도 한다. 그러나 품종에 따라 일찍 피고 좀 늦게 피고 아주 늦게 피고 하는 것이 있어 품종을 잘 맞춰 심으면 거의 달 반 동안
모란 꽃을 볼 수 있게도 된다. 뒷뜰에 심은 모란도 그렇게 계획해서 심은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품종이 섞여서 상당히 오랫동안 모란꽃 구경을 하게 될 것 같다. 모란은 본래 중국의 꽃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6세기 초인 수양제 때부터 모란이 알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사령운 385년에서 433년 모란에 언급한 것 등을 가지고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수양제 때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모란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설에는 사령운이 말한 모란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목본의 모란이 아니고 함박꽃 작약이었다고도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다. 중국에서 모란을 관심을 가지고 관상하게 된 것은 당나라 때부터였다. 중국 여걸의 하나인 척천무와 모란꽃에 얽힌 전설이 있다. 무후가 늦겨울에 후원에서 논일 때 그녀를 맞이하느라 모든 꽃이 일제히 피어났지만 유독 모란꽃만이 늦어져 그녀는 모란꽃을 낙양으로 기양을 보냈다는 것이다. 낙양에 모란꽃이 특히 많은 것을 무후와 연관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 하겠다. 당나라 현종 때는 이미 궁중과 민간 할 것 없이 모란꽃을 숭상하기 시작하였다. 배사음이 지금의 산서성에 있는 분주 중향사에서 흰 모란을 얻어다가 장안 사저에 심은 것이 도하 인사들의 호기심을 끌었고 그 후 빨강과 자주의 모란도 알려지게 되었다. 대시인 백거의 모란꽃을 읊은 것이 전해진다. 백낙천의 모란시 가운데는 모란꽃이 져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내용의 것도 있으나 그의 모란방 시가 특히 유명하다. 모란꽃의 자태를 노래한 부분을 옮겨보기로 한다. 모란꽃 향기롭다. 모란꽃 향기롭다. 황금 꽃술이 붉은 꽃방에서 드러나 있다. 천 꽃잎의 빨간 꽃 노을 찬란하고 백개의 가지에 벌건 화염 등불처럼 휘황하다. 땅을 비추며 갓 피어나면 수비단의 융단이고 바람 앞에 선 난초와 사향의 향주문이 불어놓는다. 선인의 옥나무는 희기만 하고 빛깔 없으며 서왕모의 복숭아꽃은 작고 향기 없다. 간밤의 이슬 가볍고 그득하게 자줏빛 고운데 떠 있고 아침 해 빛나게 비춰오면 붉은 광채 생겨난다. 붉은색과 자주 두 가지 색깔 짙고 엷게 섞여서 앞으로 뒤로 만 가지 자태 높고 낮고 한대로 드러난다. 잎에 비쳐나며 다정하게 수줍은 얼굴 감추고 떨기 속에 누워선 힘없이 술 취한 단장 머금고 있다. 나직이 교태 있게 웃는 모습 입을 가리는가 싶고 생각에 잠겨
사람 원망하는 것 애 끓는 듯 하구나. 중국에서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모란 꽃을 애완한 것은 아무래도 북송 때부터였다고 하겠다. 우리는 구양수의 낙양 모란기를 통해 당시 모란꽃을 숭상하던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당시는 낙양이 모란꽃의 중심지였고 그 종류도 9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양수 자신이 본 것들 중에 비교적 유명한 것은 30여 종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24종의 이름을 열거했다. 그리고 요황이라 불리는 노란색 겹꽃을 모란꽃 중의 왕자로 올려놓고 위화라는 이름을 가진 붉은 금꽃을 왕후로 돌리고 있다. 위화는 한때 대단히 유명해져 위씨의 집 깊은 곳에 심은 것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대단한 돈이 거쳤다는 것이다. 또 진귀한 품종이 나오면 다투어 갖고 싶어 해서 가을에 접을 붙여 그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우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꽃접 기술자는 굉장한 보수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장 유명했던 꽃집 기술자는 문원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요황을 성공적으로 접붙여 주면 5,000전을 받고는 했다는 것이다. 당시 낙양에서는 모란꽃을 하도 애지중지해서 노란 한박꽃, 연꽃, 겹자두꽃 등 볼만한 꽃이라 하더라도 과일꽃이니 무슨 꽃이니 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모란꽃만을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냥 꽃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구양수는 낙양 모란기 이외에 낙양 모란도 시를 썼다. 이 시는 낙양 사람들이 모란꽃의 신 품종에 올리는 기풍을 부드럽게 풍자하는 뜻이 붙여져 있다. 구양수가 이 시를 지은 것은 그가 낙양 모란기를 쓴 후 40년이 지난 때였다. 낙양 모란도에는 그가 구경하지 못했던 새로운 품종이 많았던 것이다. 구양수보다 약간 연소했던 주돈이 도학자였는데 애련설이라는 짧은 글을 써서 세상 사람들이 모란꽃을 대단스럽게 좋아하는 것을 비꼬고 모란꽃이 부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한 주렴계의 견해도 있고 해서 일부에서는 점차로 모란꽃을 경원하는 심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 선현들도 다소간 그러한 영향을 받아 모란꽃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물론 부귀에 집착하게 되면 부정과 비굴이 뒤따르기 쉽고 또 어울리지 않는 사치와 교만의 횡포까지 드러나기가 일쑤이므로 부귀의 집착은 경계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란꽃이 부귀를 상징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모란꽃을 기피한다는 것은 어느 점도 우스운 구석이 없지도 않다. 지금은 모란이 흔해져서 그 꽃이 부귀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모란 눈은 주화 몇 개로도 구할 수 있고 참을성 있게 갖고서 2, 3년만 견디면 좋은 꽃을 볼 수 있으니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